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필요 없는 게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짐을 올리는 거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흉터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로 들어가. 우리가 예전에 좀 한창 어떤 병원에서 하던 미니 리프팅이라고 하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저는 라봄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요즘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거상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여러 가지 그 네이밍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연조직 윤곽술이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거상의 일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름만 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수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되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연조직 윤곽술, 미니거상, 안면거상 이거는 서로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우리 얼굴에는 뼈가 있고 뼈에 붙어있는 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얼굴을 작게 하려면 뼈를 줄이는 수술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요 살을 좀 줄여보자. 이 살을, 그렇죠. 살을 조금 줄여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수술은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연조직 윤곽술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식의 수술로 연조직 윤곽술을 할 수도 있고, 당신한테는 지방 흡입만 해도 된다. 상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안에 수술의 수단으로서 지방 흡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죠. 흡입을 하면서 실리프팅을 동시에 하거나, 피부를 좀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안면거상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단계가 있어서 이제 조금 처진 사람, 그거보다 조금 더 처진 사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단계적이라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그래서 상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이 이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기발하다고 느꼈던 게, 뭐 눈, 코만 바꿔서는 안 예뻐지는 얼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얼굴의 윤곽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만든 사람도 거기에서 시작돼서 연조직을 조작해서 얼굴 윤곽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은 하는데. 저는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이 수술을 받으면 얼굴형이 진짜 예뻐지겠다. 이제 저는 아무튼 일반인이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특별히 이제 뭐 뼈를 깎거나 다듬거나 그런 게 아닌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베리에이션을 둬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 목적은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는 본인의 뼈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조직을 끌어올리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수술들의 총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태훈 원장님은 이 연조직 윤곽술에 대한 수술이 어떻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수술 방법이다. 저는 여기 약간 그 카피라이트 개념인 것 같아요. 뭐에는 뭐 이렇게 치료의 개념으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뼈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뼈 이외의 다른 걸로 내가 얼굴을 조금 얇게, 얄쌍하게, 작게 해주겠다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효자가 된다면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도 잘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필요 없는 게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짐을 올리는 거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살을 빼줬어. 빼줬는데 올라가면 돼요. 안 올라가면 더 처져요. 네. 안 올라가면 더 주름이 생기고. 연조직 윤곽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연부 조직을, 필요 없는 연부 조직, 남는 연부 조직을 줄여주자. 오케이, 땡큐. 거기까지는 돼. 근데 그게 20대 젊은 나이에는 그거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데, 조금 처진 사람들, 내가 윤곽수술해서 좀 처져 있거나
어떤 이유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처짐만 자칫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레이저라든지 실리프트 여러 가지를 해서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서 그런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더 노화가 돼 보이지 않을까. 결국에 얼굴의 지방 흡입은 자칫 잘못하면 얼굴에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스마스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스가 왜냐면 얼굴의 지방은 경막이라는 콜라겐 이런 파이버들이 아주 딱딱하게 빼꼼히 잡혀 있어 사실 얼굴에 피하 지방을 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심부볼 제거를 한다거나 실리프팅을 한다거나 또는 레이저로 뭔가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오케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연조직 윤곽술이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지방 흡입인가요? 병원마다 좀 달라서 제가 한 병원 그 홈페이지 본 병원을 보면 단계 1, 2, 3, 4로 나누더라고요. 결국 그 4단계를 보면 안면거상술이랑 마지막은 안면거상. 네, 똑같은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연조직 윤곽술이라는 이런 이름을 써서 허들을 낮춘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젊은 사람한테 안면거상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지 이거는 수요층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네이밍의 일종이지 않았나. 결국 연조직 윤곽술도 미니거상, 뭐 안면거상 그런 수술을 통칭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떤 새로운 수술 기술이 나온 게 아니다. 엄청나게 좋은 새로운 수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이런 수술인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처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적용하던 거를 이제 어떤 노화에 의한 게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제 처짐이 아니라 뭐 살이 많거나 그런 것들을 수술로 이제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니까 똑같진 않은데 그 눈매 교정술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눈매 교정술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나서 너도 나도 다 했거든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람도 했고. 그렇죠. 네. 아, 그 일맥상통한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그 전에도 뭐 안검하수 교정 수술로 계속 해오던 수술인데 네이밍을 눈매 교정으로. 네, 눈매 교정이라고 하고 난 다음 눈매가 또렷하게 이뻐진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형외과에서 하기 시작했고 네. 뭐 모든 쌍꺼풀 수술하면서 성형외과에서 이거 눈매 안 하면 교정이라고. 손해다. 아. 네. 지금 요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조금 약간 문제 제기도 좀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잘하는 원장님이 하시면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저는 오래 갈 수술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질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처져 있는 건 올리면 되고 많은 건 제거해주면 되고 꺼진 건 메꿔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은 과대 포장돼서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아까 그 연조직 윤곽술이 4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4단계도 뭐 교과서적으로 이게 있는 수술이 아니라서 각 병원마다 나눠 놓은 게 좀 다르거든요. 실 리프팅만 하는 거는 이거에 속하진 않고 실 리프팅을 하면서 어떤 절개가 어떤 최소한의 절개라도 좀 들어가는 게 이제 이 수술이고 1단계가 뭐 제가 알기로는 실 리프팅을 하면서 이제 두피 안쪽만 조금 절개를 같이 우리가 예전에 좀 한창 어떤 병원에서 하던 미니 리프팅이라고 하던 그럼 그것도 박리가 들어가나요? 박리는 사실은 할 수는 없죠. 2단계는 뭐 병원마다 다르지만 절개 범위를 조금씩 이제 내리는 것 같은데 내려도 결국은 이제 그 박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죠, 시려갖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제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절개를 하면서 어쨌든 절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실을 같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그 층은 박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4단계는 아무튼 이 귓볼까지 절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절개를 하면 이제 뭔가 박리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 정도면 사실은 박리도 가능하고, 성형외과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그 맥스 리프팅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스마스도 조작하고,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뭐 스마스도 어떻게 조작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4단계하고 저희 병원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안면거상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절개를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단이죠, 수단. 그럼 안에서 수술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병원마다 다른 거예요. 심부볼거상, 중안면거상, 미프트, 스마스 거상 요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거를 트리플 거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병원들이 트리플 거상 하는 병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마스를 조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우리는 한 방법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스마스 거상은 항상 부족하다. 저는 스마스 거상만으로는 안면 거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쪽에, 스마스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 병원과 뭐가 다르지? 그러면은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TV를 내가 사러 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이름 없는 TV도 있어요. TV가 화면이 나오면 되죠. 근데 그 화질이 어떻고 두 번째는 이 기능이 어떻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는 원하면은 와서 참관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수술을 하는지를 가서 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죠, 결과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거상을 이제 정동 안면거상을 처음부터 하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조직 윤곽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실리프팅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 이제 안면거상으로 이제 옮겨갈 때 이게 재수술로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이게 재수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바깥쪽의 흉터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안쪽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재수술의 결과를 오히려 더 하지만, 바깥쪽 절개는 똑같이 내놨지만 안쪽에 오히려 첫 수술 때 아무것도 안 건드려 놨다. 그러면 사실 재수술은 감사하게 결과가 좋을 수 있지만 흉터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로 들어가요. 안에 심각하게 좀 심란하게 뭔가 조작을 해놓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절개 부위는 이렇게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재수술로 들어갈 거고, 단계를 1, 2, 3, 4 해놓은 것도 아마 그 단계를 나눈 병원에도 이런 정통적인 안면거상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단계보다 그 단계의 안면거상 비용을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연조직 윤곽술이라는 수술명을 봤을 때 되게 잘 지었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들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실제 수술 방법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수술명이 이제 유행을 타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무작정 그 수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진짜 나에게 적합한 수술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